Hello everyone, 편입 전문 멘토 크리스입니다. 현재 본인의 대학교에 만족하지 못해 편입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인서울과 지거구 둘 중 어딜 목표로 할지 고민이라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학교별 전형이 달라 어려운 편입, 인서울과 지거국의 장단점과 학교별 전형에 대해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학생들로부터 조사해온 내용이니 여러분이 목표 대학을 정하는 데 있어 큰 도움 될 겁니다. 여러분이 목표 대학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인서울과 지거국의 장단점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설명드리기에 앞서 편입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하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편입이란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 다른 대학교 3학년 원하는 학과로 전학 가는 거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편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편입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목표 대학과 학과입니다. 목표 대학과 학과를 먼저 정하는 이유는 각 대학별로 전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대학교 전형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달라집니다. 먼저 인서울부터 설명하면 인서울 인문계는 편입 영어를 보고 자연계는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을 봅니다. 편입 영어란 무엇일까요? 편입 영어란 전공 서적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험을 뜻하고요. 편입 영어는 실용 영어 시험이라기보다 읽기 기반의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리스닝 파트 없이 어휘, 독해, 논리 위주로 시험을 봐요. 편입 영어는 토익이나 수능 영어보다 학술적인 어휘가 많아서 원어민들도 어려워하는 시험이고 경영, 경제, 철학, 과학 등 출제되는 지문 수준도 까다로워 한글로 해석된 내용을 봐도 어렵습니다. 편입 수학이란 무엇일까요? 편입 수학은 자연계 편입을 준비하는 필수 시험 과목입니다.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 등 미분, 적분, 선형대수, 미분 방정식, 급수, 중적분 등을 구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출제 파트는 미적분, 선형대 수학, 다변수 미적분, 공업수학이고요. 고득점을 받으려면 사고력보다 유형별 반복 숙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거국 편입 전형은 공인영어, 전공필기 시험 및 전공면접, 전적대 성적을 봅니다. 전적대 성적은 전에 다녔던 대학교 평균 성적을 말하고요. 전공필기고사 및 면접은 말 그대로 전공 기초 영역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및 면접입니다. 지원한 전공에 관련된 문제를 필기시험 또는 면접 방식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데 필기고사는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일부 학과만 치르고 그 외에는 모두 면접 형식입니다. 준비 방법으로는 부산대 혹은 경북대 모집 요강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학과별로 참고도서 및 출제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보통 독학으로 준비하는 편인데요. 독학으로 준비하다 혼자서는 좀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유니와이즈 사이트를 이용하여 인강으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영어는 대표적으로 토익, 탭스, 토플 등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보는 시험인 토익은 실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실용 영어와 비즈니스 영어를 위주로 보는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 제니가 스타벅스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구매했는데 할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메리카노 한 잔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이렇게 인서울과 지거국 편입 지원 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지거국과 인서울의 장단점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죠. 지거국의 장점, 학비가 저렴하다. 지거국은 해당 지역의 대학 중에서 학비가 가장 저렴합니다. 등록금이 일반 대학교에 비해 절반 이상 싼 경우도 많아서 정말 많은 학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부산대와 경북대 공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학기당 230만원 정도이고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소득 구간을 측정하여 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 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이 1유형이고 대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이 2유형인데 이 두 유형 모두 지급을 받을 경우 구 구간까지는 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시청 및 구청에서 학생들에게 경제활동 및 사회체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어요. 지역할당제, 지역할당제란 공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30%까지는 해당 지역에 있는 대학 인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할당제는 지거국뿐만 아니라 지방대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지거국 학생들이 선발 인원 자리를 대부분 다 가져가서 사실상 지방대 출신으로 이 혜택을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할당제에 찬성 의견을 내며 확대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역할당제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기업을 목표로 하신다면 인서울보다는 지거국에 가는 것이 더 유리하죠. 또한 지거국에 진학하면 공기업 취업 시에 가산점은 물론 체험형 인턴, 장기 현장 실습 기회도 많고 공기업 합격에 필요한 NCS를 준비하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공기업이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추천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공기업은 전국에 대략 370개 정도 되며 신입사원 평균 초봉은 3천만원 후반, 4천만원 정도이고요. 정규직은 1인당 평균 연봉은 8천에서 9천만원 정도 됩니다. 높은 급여에 워라밸이 보장되면서 유연하게 근무가 가능하고 정년까지 보장되는 직업이다 보니 메리트가 상당한 거죠. 다양한 학과, 지거국에 운영하는 학과는 최소 70개 이상입니다. 다양한 전공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사립대에서는 취업률이 낮은 학과는 줄이지만 지거국에 다양한 전공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문 보존을 위함입니다. 광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유기 소재 시스템 공학과,
경영학과, 말, 특수동물학과 등 정말 특이하면서 다양한 학과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지만 지거국의 단점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요. 지거국의 단점은 아무래도 지방이기 때문에 문화생활과 인맥 형성하기에는 좋은 여건이 되지 않아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등학교 시절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놀러 다니는 장소도 똑같고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인재들은 서울로 상경하니 인맥풀도 크게 달라질 게 없죠. 지방 인프라는 문화 측면에서만 보아도 서울보다 턱없이 부족하고 교육적 측면에서도 진학하게 될 학교 선택의 폭이 좁고 사교육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부산 자체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타 지거국에 비해 인프라가 좋은 편이지만 나머지 지역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인서울의 장점, 문화생활, 대외활동, 인맥풀, 취업,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하죠. 인맥풀, 서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대학생들이 밀집한 곳입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같은 명문대를 포함한 4년제 대학만 46개가 있어 연합 동아리나 학점 교류가 용이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죠. 인서울을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 중 집안 환경이 좋은 경우가 많고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 자신의 학교가 명문대가 아니어도 대외 활동을 하면서 명문대 인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프라, 인서울 지역은 서울공화국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의 인구와 인프라가 서울을 필두로 한 수도권 지역들에 몰리고 있습니다. 공연, 문화, 예술, 청년 문화를 누릴 수 있고 클래식 및 대중문화 공연 또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위치가 주요 시내와 거리가 멀어도 서울의 우수한 교통 인프라 덕에 시내 중심지로 늦어도 1시간 이내에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대외활동,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과 대기업 1000개 중 75%가 몰려있고 중견, 중소기업도 역시 많기 때문에 기업 주체 대외활동의 접근성이 높으며 취업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대학생에게는 학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스펙이기 때문에 스펙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는 대외활동은 필수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대부분 서울에 본사가 있으니 대다수의 대외활동은 서울권에서 진행이 되어서 인서울 다니게 되면 학벌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스펙까지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인서울대학교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서울대학교는 단점이 많지는 않지만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등록금, 물가, 생활비 등 지고국을 다닐 때보다 금전적인 부담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집안 환경이 좋은 편이 아닌데 인서울을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부모님 등골 부러지기 쉽겠죠. 인서울의 두 번째 단점은 편입 합격하기 정말 어렵다는 것인데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전국 학생들이 모여보는 시험이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다 못해 여기저기서 피 터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홍익대학교 인문계 일반 편입의 경우 경쟁률 100대 1은 웃을 정도로 팽팽한 것이죠. 이렇게 인서울과 지거국 장단점을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학교를 목표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란 링크를 클릭한 후 편입 전문가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려주시면 말씀 들어보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학교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편입 고민 말끔히 해결해 드릴 영상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입 전문 멘토 크리스였습니다.